엄마, 잠깐 연락 돼? 생활비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예정보다 늦어지는 건 용서 못한다? 어? 뭐야, 그 얘기 하려는 거였어? 진짜 너란 애는 참. 매달 월급 들어오는 25일에 딱 맞춰서 150씩 보내. 딴소리 하기만 해봐 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뭔데? 월급날이 다음 달부터 25일에서 5일로 바뀐대. 그래? 그래서 이번 달은 일단 25일에 50 정도 보내두고 5일에 또 돈 들어오면 나머지 100에 좀 더 보태서 20 정도 더 보낼게. 뭐라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25일에도 딱 150 보내고 5일에도 또 150을 보내야지. 안 그래? 아니, 그렇게 보내면 한 달에 300을 보내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아예 다음부터 300씩 보내면 되겠네. 그건 좀 아니지. 지금 네 업무량을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잖아. 아니 엄마, 그럼 오빠한테도 생활비 좀 보태라고 해. 뭐? 오빠가 나보다 더 잘 벌잖아. 게다가 본가에서 사니까 나보다 더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어머, 얘 좀 봐. 말하는 게 그게 뭐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무슨 소리야? 네 오빠는 말이야, 친구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 넌 어차피 친구도 없는데 그만큼 돈이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은 만큼 생활비로 보태서 쓸데없이 돈 낭비 안 하도록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억지 쓸 거야? 이게 억지 쓰는 거야? 그게 아니면 뭔데? 하여튼 항상 그랬던 것처럼 25일에 150만 원 보내. 그리고 5일에 돈 들어오면 또 나머지 150 보내고. 그렇게는 못해. 뭐?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나라고 매달 150이라는 큰 돈을 언제 가지고 보낼 수는 없어. 뭐라고? 너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10년 동안 내가 무슨 마음으로 매달 150만 원씩 보내온 건지 알아? 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본가에서 살고 있는 오빠도 좀 보태라고 그래. 뭐?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본가로 돌아왔을 거 아니야. 애초에 엄마도 일 안 하고 있지 않아? 김현주! 나는 아무리 너처럼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해도 버리지 않고 키워준 엄마야. 지금 그 은혜를 생활비로 갚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돈이나 계속 보내. 알겠어? 김현주! 너 왜 고작 50만 원밖에 안 보냈어? 오늘 150만 원 보내라고 했잖아. 빨리 나머지 100만 원도 보내! 얼마 전에 말했잖아. 월급날이 매월 5일로 바뀌니까 일단 25일에 50만 원 보내고 월급 들어오면 남은 100만 원에 20만 원 더해서 보내겠다고. 그걸로는 안 된다고 했지? 오늘 150 보내고 5일에 또 150 보내고 앞으로는 300씩 보내라니까?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 했잖아. 왜 엄마 생각만 밀어붙이는 건데? 나도 내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돈을 줄 생각은 없어.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5일 되면 무조건 나머지 250도 보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분명 보내라고 했어. 야! 250만 원 어쨌어? 왜 120밖에 안 보낸 건데? 당장 나머지 돈도 보내! 아니, 내가 언제 300씩 주겠다고 했냐고. 진짜 그만 좀 해.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약속을 어긴 건 너잖아. 난 알겠다고 한 적 없다니까? 300 안 보낸 것에 대한 벌은 나도 생각해놨어. 뭐? 벌? 이미 준비 다 해놨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50만 원이라고 해도 생활비 치고는 진짜 많이 보내는 거야. 이 이상 달라고 해봐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현주야, 우리 연 끊자. 뭐? 갑자기 왜 이래? 돈 안 보낸 것에 대한 벌이야. 가족회의에서 너랑은 연을 끊기로 결정해서 오늘 이사했어. 가족회의? 그래봐야 엄마랑 오빠밖에 없잖아. 이혼한 아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명 나도 포함시킨 게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지. 네 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는 건데 당사자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를 갔다니 무슨 소리야?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뭐? 엄마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써버리잖아. 어차피 저축해놓은 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사 비용을 낸 건가 싶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너랑 연 끊을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제 나보고 어쩌라고. 이사 간 곳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 매달 150씩 보내던 거 300으로 늘려. 또 그 얘기야? 네가 300씩 보내겠다고 하면 연 끊을 일도 없고 이사 간 집 주소도 알려줄 거야. 가족을 잃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 3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현주야, 나야. 오랜만이네. 다영 언니. 오랜만이에요. 밤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있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설마 오빠가 뭔 짓 했어요? 실은 네 오빠뿐만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도. 엄마요? 그 둘이 왜요? 오늘 이삿짐을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거든. 네? 일 끝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미 둘 다 거실에 있더라고. 동거를 끝냈을 때 너희 오빠한테 열쇠를 돌려받긴 했는데 따로 만들어둔 게 있었나 봐. 설마 그럼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이미 헤어졌고 동거도 끝난 거라고 다시 설명을 했는데 너희 오빠는 헤어진 적 없다고. 그래서 열쇠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고 어머니도 며느리로 받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같이 살자는 말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자기들 먹여 살리라는 말까지 들었어. 대체 그게 뭐예요? 하여튼 둘이 한눈판 사이에 귀중품만 챙겨서 일단 도망 나왔어. 혹시 몰라서 혼인신고 못하게 하려고 도장까지 싹 다 챙겨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별로 가족 같지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제 가족이 민폐를 끼쳤잖아요. 오빠랑 엄마는 저랑 언니가 서로 연락처를 아는 것도 모를 테니까 일단은 피난처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난 본가도 멀어서 진짜 막막했거든.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질게. 김현주! 너 끝까지 300 안 보내겠다 이거지? 내가 확 연 끊을까 하다가 그래도 그간의 정을 봐서 딱 3일 동안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 연 안 끊기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고 싶으면. 아, 엄마 마침 연락 잘했네. 응? 어머, 드디어 300을 보낼 생각이 드니? 내가 싫다고 하면 연 끊겠다는 거지? 맞아. 알겠어. 그럼 나도 이사 갈게. 뭐? 엄마랑 오빠 지금 다영 언니네 집에 있는 거잖아. 어?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아, 뭐야? 들켰나 보네? 지금 이사하려고 가고 있어. 와도 안 들여보내줄 거거든? 아니, 난 다영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어차피 그 집 10일 뒤에 계약 만료야. 뭐? 10일? 10일 후면 퇴거일이라고. 뭐라고? 다영 언니랑 어쩌다 연락하게 돼서 이것저것 다 들었어. 어? 오빠랑 헤어진 시점부터 이사 갈 곳을 찾고 있었대. 그러다 이제 겨우 집을 구하고 이삿짐을 꾸리려고 했던 순간에 갑자기 엄마랑 오빠가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더만. 뭐라고? 그럼 집에 이사 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니, 현주야. 그러고 보니까 엄마랑 오빠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월세 밀려서 쫓겨난 거라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 체납된 월세 청구서가 나한테 왔거든. 집주인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대신 냈어. 아, 그래? 근데 당연히 그래야지. 돈도 다 안 보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돈 보내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되지? 뭐? 아니, 연 끊자며. 연 끊은 상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좀 웃기잖아. 아니, 그건 연을 끊자는 소리는 나도 내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말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일 테고, 걱정 마. 내가 대신 내준 월세는 그냥 마지막으로 적선한 셈 치고 청구 안 할 테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보냈던 돈은 엄마가 만든 빚 갚는 데에나 쓰고 있었지? 그리고 오빠한테 생활비 받기는커녕 오빠가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린 데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서 그 돈을 나한테 다 뜯어내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300씩 보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지. 뭐? 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어디로 이사 가는지 주소 좀 알려줘. 싫은데? 왜? 연 끊자면서. 그건 없던 일로 해줄게. 난 연 끊어도 상관없어. 뭐? 아, 맞다. 다영 언니가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대. 경찰? 대놓고 불법 침입에 불법 점거잖아. 하여튼 난 다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잠깐만! 나랑 네 오빠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돈도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나야 모르지. 뭐? 앞으로 둘이서 잘해봐. 저는 이번에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사실 저는 매달 6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엄마랑 오빠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골치 아플 게 뻔하기 때문에 평생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고 외삼촌이 오빠랑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친척들에게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엄마랑 오빠는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큰 외삼촌 댁에 보내졌고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 돈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 5년차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결혼 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고 친정 엄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돌연 돌변을 하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의 철면피와 같은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 응. 이번 주에 검사 결과도 보고 다른 것도 검사해야 해서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휴, 요즘 당신 장모님 아프신 이후로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냐? 우리? 그래,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당신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여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결과 나오고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못 갔어. 시어머니 조금만 아프셔도 내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못 모시고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바로 시어머니도 건강검진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암일 수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누가 자기 잘못이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엄마 허리 다쳐서 파스 붙였어. 뭐? 허리를 얼마나 삐끗하셨으면 그 건강한 양반이 파스를 붙였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허리 삐끗한 것은 장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덩어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홀하고 남편한테 소홀할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암이어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재수없게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 해놓은 거 결과 기다리는데 재수없게? 그럼 당신 어머니도 모자라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나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어머니 몸속에 암덩이 있다고 시어머니도 암이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단 소리지. 당신이 내 사정을 단 하나도 이해를 안 하잖아. 효년합셨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도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확인해. 그리고 양심적으로 허리 삐끗한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좀 가져라.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에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몹시 섭섭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희 사정도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얘, 너 내 소식 듣긴 했냐?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나 이제 곧 70이다. 그런 내가 허리를 얼마나 삐끗했으면 세상에 그 독한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겠냐. 많이 불편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불편하지. 너는 허리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도 오늘 퇴근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그제야 온다고 하냐? 네가 아주 네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다.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갈게요.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올 것도 없다. 네가 와봤자 내 속만 뒤집지. 됐고 허리 아픈 데는 장어나 소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돈이나 보내라. 허리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데 병원에라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주에 검진 결과 나오지 않냐? 그때 허리도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때 네가 와라. 이번 주요? 저 이번 주에 친정 엄마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비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가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와중인데 네 엄마 결과 받는다고 나랑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니들 친정의 딸이 너 하나냐? 네 오빠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다들 시집 장가가서 사위며 며느리도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주구장창 돌보고 있냐? 처음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것도 오빠였고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결과들 본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암 결과 나온 데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시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그 소리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잔말 말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 그리고 네 엄마 진짜 암이 맞냐? 네?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위치나 크기가 좀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맞지? 네, 보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었냐? 네 엄마 진단비며 수술비 다 들어가 있지? 보험 몇 개나 들어있냐? 진단비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던데. 네 엄마도 그러냐? 글쎄요. 오빠가 거의 관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 봐라. 너 그 진단비며 수술비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네 오빠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네 오빠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당장에 알아봐라. 네? 그 돈을 왜 저희 오빠가 가져가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암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물러터진 것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가족들끼리 억단이 돈이 생기면 남남되는 것 한순간이다. 네 엄마 암이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보험료 챙기는 것 알겠어? 내 말 명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병원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친정엄마를 친오빠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도 서글펐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였죠. 친정엄마의 건강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건강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정이 떨어지면서 자신들 이야기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요구를 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게 치가 떨리더군요. 당신 어머님 암 소식 언제 나와? 내일이야? 아니 금요일이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도 금요일라고 해서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형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 뭐가? 평일 낮에 병원에 가는 거면 연차 쓰는 것 아냐? 그렇지. 돈이 무섭긴 무섭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병원에 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이잖아 형님 하는 게. 장모님 암이면 바로 보험료 청구해서 진단비랑 받으려는 거 아냐?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 장모님이 위에 암이랬나? 위에 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 위암이 3억에서 5억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만. 장모님은 얼마짜리 들어놨어? 나도 몰라. 아까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엄마 보험료 얘기야? 나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까 엄마가 전화로 장모님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 터진다고. 나도 몰랐지.
그런 거 못 챙겨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챙길 때 나도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야. 뭐? 당신은 아주 우리 엄마가 암이어서 보험료 받았으면 좋겠나 봐?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은데 우리 몫을 어떻게든 챙겨야 할 것 아냐? 우리 엄마 돈으로 들어간 보험료에서 받는 돈에 우리 몫이 어딨어? 당신 엄마라도 이럴래? 우리 엄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주지. 그럼 장모님은 혼자 그 많은 돈을 먹는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형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장모님 병원 당신이 가. 뭐? 형님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암 소식 듣자마자 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해봐. 계약 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지금 당신 너무 감성적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100% 낫는다고. 그러면 돈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나 차도 바꿔야 하는데.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보험금 받아서? 그래. 일단 어머님 진단금 얼마야? 수술비랑 다 확인해봐. 아마 내 생각엔 5억은 넘을걸? 장모님 보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놨잖아. 이 정도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암이길 고사 지내야 돼. 형님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몫으로 한 2억 정도는 챙겨와야지. 2억이면 외제차 기깔 나는 걸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해외 한번 보내드리고. 뭐? 해외? 그럼 내가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해외 보내드리고 우리 차 외제차로 뽑고 하면 장모님 치료받는 동안 그 차로 모시고 얼마나 좋냐? 그만 좀 해. 당신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정이 떨어져.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고. 뭐? 이게 나만 조울한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하고 항암이다 뭐다 병원 들락날락할 때 외제차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차를 준다고? 당신 차 키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주제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당신 엄마가 앞일에도 이렇게 나와?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지 엄마가 약해서 아픈 걸 가지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을. 그만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보험료 소리하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누가 할 소리. 장모님 암인데 내 앞으로 2억 안 가져오면 당신이야말로 쫓겨날 줄 알아. 지 엄마 모신다고 아주 시댁이고 남편이고 등한시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료로 외제차를 타고 자기 엄마 해외여행을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더군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크기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았음에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 단순히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는 감사한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한 딸로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결과 나왔어? 암 맞지? 혹시 전이도 됐대? 전이가 되면 암이 2개가 되는 건가? 보험료도 2개로 나눠받나? 그것도 알아봐 얼른. 뭐라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니? 당연하지. 보험료 제대로 확인하고 2억 꼭 가지고 와. 그러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장모님 일로 친정에 한 달을 산다 해도 그러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외제차로 병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냥 당신 차로 다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당신 차 언제 바꿀 거야? 역시 암이 맞구나. 내가 암일 것 같더라고. 당신 엄마 얼굴 색이 흑색이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럼 더 일찍 차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 얼굴색도 관찰을 했어? 그럼 내가 사인데 안 그래? 그럼 나 한 1억 7천 그 정도 차로 바꿀까 하는데 어때? 1억 7천? 근데 가능하겠어? 뭐가? 유지비? 걱정 마,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도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어머님 보험 하나밖에 안 들어서 진단금이 얼마 안 될 텐데 1억 7천만 원 감당할 수 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암이래. 그 진단금으로 차 뽑으면 된다고. 뭐?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양성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술만 해도 돼. 그래서 당신한테 줄 진단금이 없네? 그런데 방금 당신 어머니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 지난번 건강검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며. 그것도 기억을 못하니? 당신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 진단금은 얼마나 되니? 간암?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가 암이라니까 그제야 뭔가 와닿니?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을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디 낀 집에 모셔다 드렸지? 간암인 엄마를 어떻게 집에 모셔?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네가 사위짓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며느리 짓을 해? 나 니네 집 며느리 안 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누가 간병해? 네가 해야지.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럼 진단금 2억 가져와.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게. 뭐? 나도 외제차 한번 타고 우리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당신 장난해? 시어머니가 암인데 어떻게 그 딴 소리를 해? 당신 너무 감성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달됐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암은 당연히 낫는 거니까 진단금이라도 챙겨야지. 근데 당신 어머니 보험은 있는 거 맞아? 보험도 없으면 정말 당신 난감하겠다. 혼자 살면서 아픈 엄마 모시려면. 뭐?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 줄 알았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느껴봐.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듣고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내내 저희 친정엄마가 암이어서 돈이나 주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암으로 오래 자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란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이혼 협박을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손 한 번 잡아주기는커녕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만을 주었던 사람과는 남은 여생을 행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저희 선택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회사원으로 남편과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밖으로 춤을 추러 나가거나 바람을 피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마음고생하시며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켜냈다고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간이 나빠진 시아버지께서 병원 생활을 자주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감춰왔던 본능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고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미야, 너 오늘 저녁에 네 시아버지 병간호 좀 해라. 오늘은 어머님께서 하시는 날 아니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삭신이 쑤시고 몸살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일 저도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혹시 아가씨는 안 될까요? 걔한테 내가 삭신 쑤셔서니 시아버지 병간호 못한다고 해봐라. 노발대발을 하지. 맨날 지 아빠만 챙기는 것들이라 지 애미 뼈가 으스러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고. 아, 왜? 싫으냐? 너도 네 시애미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웬만하면 진짜니 시아버지 병간호한다. 근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내가 골병 들어서 네 시아버지보다 먼저 죽겠다니까.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주사라도 한 대 맞으시죠? 주사 맞고 네 시아버지 병간호하라고? 아니요. 많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주사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안 힘들게 하려고 내가 아파도 참고 네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더니만 결국 이 사단이 났다. 니들은 만날 아버지만 안쓰럽지. 다 늙어서 병간호하는 나는 불쌍하지도 않고 얼른 너 시아버지가 떠나야 내가 편히 살지. 으그. 아무튼 오늘은 네가 병원 가라. 예,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오늘 병원 나보고 대신 가라고 하셔. 엄마가?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일주일에 하루 병원 가는 것도 싫어서 매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냐? 설마 그러시겠어? 엄마 병원에서도 아버지 옆에 붙어있지도 않는댔어. 툭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통화나 하고. 그러지 말고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니까 죽이라도 사서 가봐. 뭐야 그 정도야? 병원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힘드신가 집에서 그냥 쉬시겠대. 통화해볼게. 통화하지 말고 죽이라도 사서 가. 자기나 아가씨나 어머님께 신경 안 쓰는 것은 맞잖아. 나랑 내 동생이 오죽하면 이러겠어. 아버지 이렇게 빨리 누워 계시게 된 것도 엄마가 속 썩여서 그래. 아무리 그래서 어머님 신경도 좀 써. 내가 아버님 병원은 들어갈 테니까 죽이라도 사서 가. 알았어. 고마워. 애미야, 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아픈 것을 홀랑 네 신랑한테 말을 하면 어쩌니? 왜요 어머님? 어제 그이가 죽 사서 어머님께 간다고 했는데요. 죽이고 나발이고 내가 죽 먹고 싶댔어.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람 열받게 하니? 네?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지? 한 번만 더 입 함부로 놀려봐. 아주 그냥 내가 너한테 조용히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죄송한데 어머님 저는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내가 좀 친구들하고 스트레스 좀 풀러나가려고 너한테 네 시아버지 좀 돌보라고 했다. 근데 네가 신랑한테 쪼르르 말하는 바람에 걔가 알게 됐잖아. 어제 난리를 치면서 엄마가 사람이냐고 하는데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 네? 어머님 아프신 게 아니셨어요? 그럼 너는 내가 아팠으면 좋겠냐? 차라리 건강해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이 낫지. 아니 그러면 어머님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주둥이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간에 나보고 엄마도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데 내가 진짜 아프게 생겼다고. 왜 그렇게 너는 일을 벌리니? 앞으로 한 번만 더 네 신랑한테 다 이야기해봐. 아주 그냥. 애미야, 네 어머님. 내가 방금 내 친구한테 아주 기가 막힌 투자 소식을 들었다. 투자요? 그래, 네 시아버지 보험금이 이번에 하나 나오잖냐? 그 돈으로 투자를 하시게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그 보험금이 나오려면 심사다 뭐다 시간이 걸린댄다. 당장에 투자가 들어가야 내 자리가 있는데. 어머님 투자를 얼마나 하시려고요? 5천만 원. 원래는 1억은 해야 한다는데 당장에 1억은 어려우니까 5천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 5천만 원이요?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서요? 네가 좀 구해줘라. 네? 아무래도 네가 늙은 나보다는 낫잖냐. 아버지 보험금 나오면 바로 줄 테니까 네가 5천만 원만 준비해줘라. 어머님 제가 무슨 수로 5천만 원을요? 너는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떻게 단 하나도 없냐? 시어미가 이렇게 즐거워서 투자한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라도 준비를 해줄 생각은 못하고. 투자라고 해도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가 나보다 더 잘났냐? 내가 다 알아보고 선택하고 결정한 거야. 왜 이렇게 너는 말이 많냐? 아무튼 한 달만 쓰게 5천만 원만 준비해라. 몸이 아파서 병간호를 못하겠다던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친구들과 스탠드바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질려버렸고 어머님과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엊그제 아버지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엊그제? 아, 그런데 못 갔어. 아니 엄마가 그러더라고. 간병인이 그날 밤에 계속 있었다고. 당신 뭐 하느라 안 갔냐고. 아, 그게 나한테는 아버지 병원 간다고 밤에 갔었잖아. 그때 새벽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랬는데 아버지 병원에 가는 길에 내 친구 영진이 알지? 영진 씨? 응. 그 영진이 남편이 대리 운전하잖아. 그날 대리 기사들이 많이 못 나왔대. 그래서 하루만 도와달라고 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험하게. 아냐.
나 그날 쫓아가는 차에서 안 위험했어. 근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버지 병원 가는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도와주면 어떡해? 간병인 분이 하루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갔지. 안 그랬으면 안 갔지. 그래? 그래도 다음부터는 하지 마. 알겠어, 걱정 마. 너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냐? 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네? 어머님? 내가 낮 간병인 아줌마한테 다 들었다. 너 요즘 밤에 네 아버지한테 자주 안 간다며. 간병인 아줌마한테 따로 돈도 주면서 부탁한다며. 그러고는 남편한테 간병하러 간다고 하고. 아주 반송장이 시아버지를 이용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질적으로 이용을 해.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내가 우리 아들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다. 어디 감히 남편을 속이고 곧 죽게 생긴 시아버지를 팔아먹어.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사정? 사정? 이런 개잡것을 봤나? 네가 무슨 사정? 시아버지를 보기로 했으면 시아버지를 봐야지. 무슨 사정? 안 되겠다. 너는 이번 주 주말에 암소리 말고 네 시아버지 돌봐라. 이번 주 주말이면 어머님 차례인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일? 나도 좀 너처럼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왜? 이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히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님이 오시니까 보고 싶어 하셔서요. 그렇게 시애비를 챙기는 것이 나 몰라라야. 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으니까 네가 병간호 해라. 요즘 아버님 컨디션도 많이 회복되시고 곧 퇴원도 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금주에 퇴원을 물어볼까요? 퇴원은 무슨 놈의 퇴원? 절대 안 된다. 내가 네 아버지랑 어떻게 사냐? 나보고 네 아버지 병수발을 혼자 들란 거냐? 그게 아니라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이참에 퇴원하시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 글쎄 안 돼. 너 지금 주말에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러냐? 어머님, 저 주말에 친정에 가야 해서요. 병간호도 등한시하면서 주말이 친정은 가냐? 너 친정 가는 것은 사실이냐? 암만 생각해도 수상스럽다. 네? 친정에 간다고 하면서 너 지금 딴데 가는 것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네 신랑도 주말에는 출장을 간다던데. 아, 맞아요. 그이도 출장 가요. 저는 주말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친정에 가고요. 그래서 뭐? 병간호 못한다고?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님. 알았다. 간병인한테 주말에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네. 너 진짜 친정 가는 거 맞지? 네. 주말에 친정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어요. 내가 너 다 지켜보고 있다. 한 번만 더 시아버지 병간호 귀찮아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개 쪽을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말한 돈 5천 왜 소식이 없냐? 어머님, 그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야? 네 시아버지 보험금 나오면 준다는데 내가 떼먹을까봐 그러냐?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보험금인데 아버님 허락 없이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애기 아빠한테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 이야기를 왜 걔한테 해? 걔한테 내가 돈 달랐단 소리 하지도 마. 아무튼 다음 주쯤에 투자 들어가야 하니까 그 전에 5천만 원 준비해줘라. 어머님, 애기 아빠 몰래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을 준비해요? 친정에 가서라도 좀 받아와. 한 달만 쓰고 준다니깐. 너는 이렇게 궁상맞게 구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요망한 것. 아주 눈웃음 살살 치면서 네 시아버지 돌라먹을 때부터 내가 너 심상찮다 했어. 이 개 같은 거사. 지 버릇 개도 못 주지. 어머님,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네가 얼굴 철판 깔고 사람 속이려 들면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누굴 속이려 들어? 이 나쁜 것, 더러운 것. 너 지금 어디에서 몸을 굴리고 있냐? 남자라면 환장한 것.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심해? 뭐가 심해? 이 잡거사.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뒤통수를 쳐. 네 지금 친정 아니지? 대체 주말 내내 어디서 어떤 놈이랑 뒹굴고 있었던 거냐? 어머님, 저 지금 친정이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간병인한테 다 들었다. 네가 사정을 하면서 간병인한테 부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그러고 남편한테는 시아버지 병원 간다고 했던 날이 계속 있었다는 것 내가 다 들었다고. 더러운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감히 우리 집안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머님, 오해예요. 저 지금 친정이고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동안 저희들한테 숨기는 건 없으세요? 뭐라고? 내가 숨기긴 뭘 숨기냐? 어머님, 아버님 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이런 더러운 것이 지금 누구를 지랑 같은 급으로 엮으려고 들어. 지금 내 이야기 할 때냐? 너 말야. 네가 바람이 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은 어머님이 나셨잖아요. 뭐라고? 하이고 이것이 아주 생사람을 잡네. 오호라, 너 걸리면 누구 하나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했나 보다? 와, 이거 무서운 것이네. 저한테만큼은 인정하세요. 그리고 얼른 정리하세요. 어머님, 아들하고 딸 얼마나 상처를 주려고 하세요? 뭐야? 이게 어디서 함부로 훈계질이야? 내가 무슨 놈의 바람을 폈다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구만.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면 치 떨어하는 것 너 알지? 이참에 우리 아들하고 갈라서게 만들어야겠다. 뭐라고요? 네 마누라 바람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시애비 팔아먹으면서 네 마누라 툭하면 남자랑 몸 섞었다고. 알아듣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간병인한테 다 들었다. 글쎄 이것이 그동안지 시아버지 병간호는 간병인한테 돈을 더 줘가면서 부탁하고 나랑 너한테는 착한 며느리 흉내를 냈다. 아니야, 여보. 늘 병원 가는 날에 시간에 나갔잖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주 은큼 실업기 짝이 없다.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의심?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는 의심이냐? 그럼 말해봐라. 너 그동안 뭐하고 다녔어?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쫓아다녔어요. 툭하면 저한테 핑계 대시면서 병원 안 가시고 집에도 못 오게 하시고 지난번에 스탠드 바일 이후로도 계속 다니시는 것 같았는데요. 우연히 제 친구 대리 운전 회사를 어머님이 이용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어머님, 저한테 5천만 원 투자한다고 달라고 하셨죠. 그 돈 어디에 투자하실 생각이었어요? 이게 기어이 지 신랑한테 말을 하는구만. 너는 내가 다 쥐어뜯어 놓을 테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것 말 듣지 마. 저것지 바람난 거 숨기려고 지금 나를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야. 아주 독한 것, 아주 무서운 것. 아버님, 이번에 있는 동안 스탠드바뿐만 아니라 호스트바에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증거를 잡으려고 대리 운전을 같이 다녔어요. 뭐라고? 호스트바? 어머님, 그 5천만 원 누구한테 주려고 했어요? 어머님 파트너한테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미쳤나.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대리 기사라고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어린 남자애한테 빚이 얼마냐. 엄마가 다 갚아준다. 하는 내용이 아주 잘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그래도 어머님을 되돌려 보려고 했는데 아버님 보험금을 호빠 남자애한테 준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야? 이게 다 뭐야? 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 보험금을 생판 모르는 어린 놈한테. 걔가 엄마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엄마 해준다고 했어. 걔 불쌍한 애야. 니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서 모르겠지만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이 얼마나 딱한지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누라가 바람이 났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사람이 바람이요? 엄마처럼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리고 만나고 다닐까요? 나이 60이 넘도록 아직도 남자라면 환장을 한 어머니처럼요. 아버지 보험금 엄마 절대 못 받아요. 절대 못 받게 만들어요. 어머니랑 아버지, 제가 이혼시킬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그 어린 놈 엄마? 그놈 엄마나 하세요. 주중에는 호스트바로 주말에는 스탠드바로 밤마다 유흥을 즐기던 어머님은
호스트바에서 만난 직원에게 아버님 보험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직원의 재촉으로 저에게 먼저 돈을 받아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아 직원이 어머님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모든 원망을 제 탓으로 돌리게 되었고 저 역시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자식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어머님과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